우리가 시황 정리한 다음에 항상 보는 게 이 시황 정리 매수 종목, 매수 대기 종목들인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셌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역시 시간이 늦더라도 여기 전기차주, 전기, 반도체는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죠? 특히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왔고, 램크테크 노르지가 굉장히 수상하죠, 이 친구.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반응할 수가 이제 없는 친구인데, 우리가 시장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매수 대기한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을 쭉 보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DNF를 보면 아직 20개월 사용 못해줬죠. 이런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좀 높게 사더라도 20개월은 강하게 뚫고 나가거나 안착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자, 메카로의 상황은 20개월 깬 상황이긴 한데, 가격이 12,300원대예요. 따라서, 자, 주봉에서 중기 추세 20선 제가 잘 지켜주면 된다고 그랬죠. 잘 지켜줬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역시나 메카로는 아직 상황이 괜찮아 보입니다. K매치 할 때 같은 경우 월봉에서 20개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깼죠. 근데 대바닥권에 왔어요. 드디어 60개선까지 몇 여기서 어디 오갈 데는 없어요. 물론 1차 반등하면 20개선 맞고 떨어지는 게 높긴 하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이번 달 저점이나 이런 걸 깨게 되면 반드시 손절을 감행하는 게 좋고요. 워닝 머티리얼즈를 보면 20개선 회복해 나가고 있죠. 지금 이게 좋은 거고, 저번 달에 깼기 때문에 이번 달에 20개선 깨게 되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20개선 가격이 31,900원인데 32,300원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 만약에 이번 주에 20주선을 5주선 회복해주면 추세 턴이 이루어지고 다중바닥을 좀 잘 그려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5주선 20주선 돌파에 좀 매수. 워닝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관련해서 올라갈 때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TCK가 제일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역시나 월봉에서 저번 달에도 20개선 회복해졌고 이번 달에 20개선 깨지 않죠. 그러면 TCK는 밀릴 때 매수, 깨지 않으면 들고 가는 게 맞아요. 특히 주봉에서 강하게 20선을 뚫어주고 있는데 이번 달 수목금 3거래일 안에 이렇게 20주선위에만 잘 있으면 잘 뚫어주고 나갈 수 있으니까 역시나 홀딩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일봉에서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41선이 아마 이 저항선이 됐듯 싶어요. 이거 맞고 떨어지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5일선, 21선. 월봉으로 얘기하면 20개선 근처가 좋은데 가격으로 보면 13만 5, 6천원대가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 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 추세가 하향인 상태에서 반등해 주는 거라 20개선 돌파 못한 의미가 없어요. 목표가 20개선이 되고 20개선 뚫고 나갔고 안착해 줄 때 이럴 때가 제일 좋아요. 뉴파워 프리즈만은 일단 이 친구는 빼려고 그래요. 월봉에서 너무 높아서 물론 다시 돌파해주고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은 좀 불안해서 이 친구는 조금 빼고, 마이크로 브랜드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개선 지켜서 돌아섰죠. 저번 달에도 안 깼고, 특히 주봉에서 보면 이번 주 종가상 만약에 5주선을 회복해주면 매수하고 깨면 바로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자, 일봉에서도 보면 20에서 회복해주려고 하고 있죠. 즉, 내일이어도 20에서 회복해주면 안착만 잘 해놓으면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개선 밑에 깨고 내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많이 올라왔죠. 이 친구들은 다시 밀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는 일단 패스하고 20개선을 저번 달에 안 깼어야 되는데 깼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죠. 물론 돌파 안착해주면 이 TCK처럼 매수하면 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아직 내비두고요. 샘CNS가 이게 신규 상장주라 애매하긴 한데 웬간히 밀려 있어서 오늘도 저점 다 찍었죠. 이 친구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전환시켜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션브리지 같은 종목들 다 패스고, 자, 팜젠사이언스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 이제 조금 상황이 좋다고 그랬죠, 이 친구. 이렇게 보시면, 20개월 선의에 잘 있어요. 이거 깨게 되면 당연히 손절하면 되고, 자리는 아직 괜찮고, 주봉에서 특히 20선 위에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일봉에서 보면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5일선이나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는 게 맞는데, 오늘 딱 꼬리가 20선 정확히 찍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5일선 21선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5일선 2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게임주들이 좀 특이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결국 항상 우리가 관심 있게 보던 그런 게임주들만 강했죠.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체크해 놓고 보고 있었는데 결국 그런 종목들만이 강했고, 잘 보시게 되면 자, 썬데이 토즈를 먼저 보면 이게 이 일봉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월봉을 보면 정확하죠. 보게 되면 이번 달이 첫 거래일이 오늘인데
첫 거래일상 5개월 선이나 20개월을 깨지 않아야만 돌아나가는데 꼬리가 정확히 여기 찍었죠.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정확히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나가는 거고 이 주봉을 봐도 역시 오수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나가죠. 지금 예전의 변곡점. 따라서 다음부터 내일부터라도 오수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역시 추세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도 이제 21선, 그러니까 오늘 이 꼬리가 왜 여기를 찍었지는 일봉에서 못 찾아요. 반드시 월봉, 이렇게 5개월선과 20개월선 이 자리죠.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주식을 하는 게 맞는데 정확히 이 자리가 오늘 일봉에서 이 꼬리 끝에가 됩니다. 5일선도 깨고 내렸는데 왜 반등했지? 이게 아니라 이 정답은 월봉에 있는 거죠. 정확히 지켜서 찍어주고 돌아 나가는 거고 있고. 자, 일봉에서 일단 1차 목표가 변곡점 근처인데 이거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강하게 떨어지고 돌파 안착하면 역시 다음 주에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아직은 이제 목표가 너무 가까워서 좀 기다려야 되고 오늘도 제법 잘 올라갔죠. 잘 올라갔고 YJ 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 목표가를 좀 뚫고 나가고 있는데 이거 뚫으면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고점 못 뚫어주면 그냥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전 고점을 기준으로 대응을 철저히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벌써 다 찍고 나가는 거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플레이드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이긴 하지만 월봉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오늘 꼬리가 어디냐면 이 변곡점을 딱 찍고 나가는 거예요. 나 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이 변곡점의 의미는 그만큼 강하죠. 자, 주봉에서는 이제 상한가를 찍고 간 종목이라 이렇게 됐지만 오늘의 이 꼬리, 이 끝에 이 자리가 바로 일봉에선 절대 이 자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못 찾지만 월봉에서 보면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변곡점을 딱 찍고 나간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전 고점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맞고 떨어졌을 때 이걸 깨면 손절해야 되니까 최대한 이 가격대 기준에서 매수하고 깨면 손절.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좋아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지만 이게 이제 제가 좀 바라는 거는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조금 보면 일단 이 월봉 차트예요.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종목도 그렇지만 이 지수도 굉장히 위험하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20개월선 근처에 있습니다. 벌써 코스피가 밀린 지 하나, 둘, 셋, 네 달째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웬만하면 12월 달엔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5개월선 포인트가 2,955포인트, 3,000포인트 근처이기 때문에 3,000포인트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닥 지수는 아직 20개월선까지 거리가 남았기 때문에 사실 5개월선까지 반등했다가 995포인트인데 이 박스권에서 역시 놓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항상 이 근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많이 밀린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박스권이죠. 그렇지만 떨어진 폭이 원체 커서 결국 주가가 1년 전을 회귀하는 자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힘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대바닥까지 밀리긴 해서 많이 또 돌아나가지 않을까 또 싶고 이 오미크론발 이슈가 좀 있긴 한데 홍콩에서 지금 이 분리에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불활성화 백신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미크론발 이슈는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이제 미국에 테이퍼링이 있고 기준금리 인상이 있어서 그때마다 주식이 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계속 나왔던 얘기죠.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나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식을 너무 월봉에서 높게 사지만 않았다면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좀 나름대로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성공 투자하세요.